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안녕하십니까. 매주 목요일 금요일 6시에 보내드리는 성북권의 현장정치 라이브 방송 6월 27일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까지는 제가 목요일, 금요일 방송을 보내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화요일, 금요일로 이렇게 이 순서를 약간 변경했습니다. 우리 이종건 실장이 진행하는 HQ가 월, 목, 그리고 제가 진행하는 성북권의 현장정치 라이브 방송은 화, 금 이렇게 보내드리고 오늘은 목요일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먼저 시청 포인트 썸네일에서 일단 보셔서 짐작을 하시겠지만 이재명 감옥 쳐넣기 경제.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국민의힘에서 지금 당권 경쟁에 불이 붙었죠. 불이 붙었는데 원희룡 후보, 이제부터 다 후보라고 통칭을 해도 됩니다. 원희룡 후보가 본인은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그때 계양을에도 출마를 했고 또 그 전에 대장동 1타 강사 대선 때는 또 그렇게 이름을 떨쳤죠. 자, 그런데 이 구미에서 열린 당협에서 왜 국민과 당원들은 위화스럽게 생각한다. 이재명을 아직도 감옥에 못 쳐넣는지 말이 좀 거칠죠. 근데 그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민주당에서 이 항의를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은 말 표현법이 좀 거칠어서 그렇지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그 전에 총선 때 2조 심판론의 원조는 또 한동훈 후보죠. 그래서 두 사람이 이것과 관련해서 약간의 간접적인 설전이 있었는데 그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감옥 쳐넣기 경쟁, 이 경쟁은 누가 쳐넣을 것이냐. 자, 한동훈, 원희룡. 물론 두 사람이 뭐 지금 현직 둘 다 검사 출신이지만 현직 검찰이나 법원은 아니죠.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왜 이렇게 많은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이 대낮에 활보를 할까? 저번에 한동훈 후보가 그때 비대위원장 시절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가는 컬러 토론회에서 지금이 그 검찰공화국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한동훈이 그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이 검찰공화국이면 이재명은 대낮에 거리를 활보를 못하고 감옥에 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오늘 그 시청 포인트 하나는 이재명 감옥 쳐넣기 경쟁. 그리고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썸네일에 있는 대로 검사 10명에 포위된 문재인. 자, 문재인도 곧 산에서 내려와야 될지 모릅니다. 전주지검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발생을 했었는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주지검은 아시다시피 문재인 이상직 제3자 뇌물죄를 수사를 하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그쪽의 수사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는다는 그런 말도 있었는데 이첩되지 않고 오히려 그냥 전주지검에서 아주 수사팀을 보강을 했는데 형사 3부, 전주지검 형사 3부 검사 10명이 몽땅 문재인 잡으러 갑니다. 문재인 제3자 뇌물죄 수사에 검사 10명이 전격 투입이 됐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국민의힘 당권 경쟁입니다. 이 국민의힘 당권 경쟁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친윤, 친한 이렇게 나뉘어서 이렇게 응원도 보내고 또 이렇게 댓글도 달아주시고 하는데 후유증이 좀 우려될 정도로 상당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특히 친윤이냐 비윤이냐 반윤이냐 이런 프레임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친윤과 친한이 완전히 대척점에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이유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고 지금 현재 판세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면 신청 분석을 해드리고 그 아시아투데이 인터넷판 기사 중심으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에 대해서 기사의 행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도 정치부 기자 생활 한 35년 했기 때문에 이 행간은 잘 읽습니다. 가끔 가다가 좀 틀릴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면 신청 분석이 끝난 후에는 이슈 집중해보. 오늘은 이 당권 주자 중 문, 리, 조, 심판, 적임자는 누굴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청 포인트. 그리고 이재명 지금 당대표 아닙니다. 민주당 대표 아닙니다. 그제인가 이 당대표직을 내놨죠. 왜 그러냐면 연임하기 위해서. 연임을 하려면은 후보 등록하기 전에 일정 기간 전에 모든 당직을 사퇴를 해야 된다. 그 규정에 따라서 이재명은 당대표직을 내려놨습니다. 내려놨는데 이재명이 당대표 아니죠 지금. 8월 18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다시 당대표 자리를 꿰차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당대표직을 굳이 하려고 할까? 자, 일반적으로는 다들 그렇게 언론에서 보도를 합니다. 지방선거 공천권 확보, 2년 후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는 2년짜리 당대표직을 꿰차고 지방선거 공천권 확보, 그리고 또 하나는 방탄. 방탄이 왜 되느냐? 이재명은 지금 여러 겹의 방탄복을 껴입고 있죠. 현역 국회의원, 이것은 불체포특권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은 체포동의안을 처리를 해야 되죠. 저번에 1차, 2차 해서 1차에서는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고 2차에서는 가결됐는데, 가결돼서 서울중앙지법 영장법원으로 갔는데 유창훈 영장판사가 기각을 시켜버렸죠. 자, 그런데 그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입고 있는 방탄조끼고 또 하나의 방탄조끼가 당대표직. 유창훈 판사가 그때 기각을 시킬 때 공당의 당대표 신분이어서 항상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 이런 논리를 떼서 기각의 사유 중에 하나로 들었죠. 그래서 그때 추억이 생각나서 당대표직을 가지고 있어야지 안심하겠구나. 자, 이 두 개는 언론에서 다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을 해보니 제3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재명이 당대표직을 연임을 하려는 제3의 이유가 아주 결정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검사 10명이 포위됐다. 전주지검 형사 3부 전원 투입.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전체 오늘 일어난 일을 이 스크린을 한번 쫙 하기 위해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한 3개 오늘 꼭 아셔야 될 부분 궁금하신 기사를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 드릴 기사는 바로 판세입니다. 판세. 오늘 이 내용이 좀 화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지금 버려져 있는가 좀 화제가 됐는데, 자, 기사 보시면은 아시아투데이 기사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64.7%, 한동훈 당대표 지지, 나경원 2위. 차이가 큽니다. 자, 뉴스토마토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 리서치가 조사한 것도 있고 그 미디어 토마토가 조사한 것도 있는데, 일단 이 기사 내용을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 출마한 한동훈 후보가 자기 당권 주자 1위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이건 계속 나오는 거죠. 계속 나오는 건데, 자,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 리서치가 뉴스핌 의뢰로, 자, 날짜 잘 보셔야 됩니다. 24일부터 25일, 24일, 25일. 그러니까는 월 화요일입니다. 월 화요일. 24, 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 조사하면은 한동훈 35.8,
직전 조사 대비 7.4%포인트 상승. 근데 35.8 이것은 상승을 한 것도 한 것이지만은 여기는 일반 국민들 다 들어갑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외에 민주당 지지층도 들어가고 중도층도 들어가고 다 들어간 조사에서 35.8. 나경원 후보는 이 11%로 2위. 뒤에 원희룡 후보 10%, 윤상현 6.7% 이 순서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함정을 딱 하면은 한동훈 지지율이 64.7%에 달합니다. 64.7. 국민의힘 지지층. 그리고 원희룡 15.2, 나경원 8.5. 자, 비슷한 조사 결과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날입니다. 24일, 25일. 한동훈 후보는 미디어 토마토 조사에서 이 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 그러니까는 민주당 지지층도 다 들어가 있는 32.4, 그리고 나경원 14.9, 원희룡 9.8, 윤상현 7.4인데, 자, 이 전체 민주당까지 다 들어가 있는 조사는 민주당 지지층까지 다 포함된 그 일반 국민 전체 조사는 별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은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는 이 경선 룰은 책임당원 80%죠. 책임당원 80%고 국민의힘 책임당원, 그리고 20%가 일반 국민 여론조사인데,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역선택 방지를 위해서 처음에 전화를 걸어서 전화를 받았을 때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를 먼저 묻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지지한다고 그러면은 빼죠. 국민의힘 지지자와 무당층만 해서 20%이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이 역선택하러 들어올 구멍이 없습니다. 물론 자기가 민주당 지지하면서 국민의힘 지지한다 이렇게 속이고 들어올 수는 있지만 그것이 아주 극히 일부 부분이겠죠.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이 누구를 지지하는지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리고 특히 민주당은 이 역선택을 하면서 가서 자기들에게 좀 만만한 사람, 민주당 쪽에 만만한 사람이 국민의힘 대표가 되면 좋겠다. 아니면은 국민의힘 안에 가서 분란을 일으킬 사람이 대표가 되면 좋겠다. 이런 경향이 있죠. 과거에 이준석 여론조사 하면은 항상 민주당 지지층이 더 많이 지지했습니다. 유승민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역선택인데, 역선택은 들어올 자리는 일단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조사 중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얼마나 지지를 받느냐가 관건이죠. 뉴스토마토 조사에서도 지지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60.2%가 한동훈 지지, 나경원 14.1, 원희룡도 14.1 똑같습니다. 윤상현 2.3 좀 쳐져 있는데, 자, 이 두 조사 왜 날짜를 제가 유의하라고 말씀드리냐 하면은, 그 전에 나왔던 조사는, 그 전에도 한동훈이 계속 1위로 나왔습니다. 한동훈이 1위로 나왔는데, 그 전에 나왔던 조사는 23일에 변곡점이죠. 지난 일요일입니다. 23일 날 3명의 당권 주자가 일제히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주목됐던 것은 한동훈이었죠. 한동훈의 그 출마 선언문 중에서도 가장 주목됐던 것은 수평적인 당정관계.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상당히 반발이 있었습니다. 이 국민의힘 우파 안에서. 그런데 최상병 특검법이 필요한데 그 배경 설명을 들어보면은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내용들이 있었죠. 그 말씀은 잠시 후에 드리고, 그래 어쨌든 그때 그게 23일인데 23일 그러면은 이게 대단한 역풍을 맞을 것이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그런데 23일 그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장 발표가 있었고, 입장 정리가 있었고, 그 이후에 24, 25일 날 실시한 여론조사인데 여전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한동훈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단 이렇게 만약에 사실 지금 그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지지층이죠. 일반 국민들 중에서 나는 국민의힘을 지지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투표권이 있는 것은 아니죠. 책임당원, 매달 당비를 내는 책임당원 한 80만 정도 되는 책임당원에게 투표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 책임당원인 분도 있고 그냥 아니고 그냥 일반 시민도 있겠죠. 그런데 책임당원 쪽은 아무래도 정치에 대한 관심이 더 높고 또 국민의힘에 대한 애착이 일반 국민 중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한다. 이 응답자보다도 더 애착이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국민의힘 지지층과 이 책임당원의 당심은 약간 결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책임당원을 대상으로는 여론조사를 할 수가 없죠. 당원 명부가 없으니까. 당원 명부를 안 내주니까. 그래서 일단 국민의힘 지지층을 가지고 80% 반영되는 책임당원 표심을 지금 가름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현재 시점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시점으로 한동훈이 60% 받았습니다. 60%. 그러면 원희룡 후보가 투입되면서 결선 투표가 이루어질 거라는 관측들이 많았죠. 왜냐하면은 이 친윤 세력을 교합을 해서 그 원희룡 후보가 친윤 세력을 교합을 하고 또 나경원 후보도 친윤 일부 또는 본인의 지명도에 의해서 이 2, 3위 다투기를 이제 한다. 원희룡과 그 나경원이. 그래서 결선 투표로 간다. 한동훈 후보를 50% 받지 못하게 만들어서 그러면은 나중에 2, 3, 4위 윤상현이 되든 뭐 누가 윤상현이 이유가 될 수도 있죠. 뭐. 어쨌든 1위 한동훈은 너무 독보적이기 때문에 이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또는 뭐 윤상현, 나경원, 원희룡이든 여기서 표를 모은다. 하나로 합친다. 그러면은 과반수를 못 얻은 한동훈을 꺾고 대이변이 일어날 수 있다. 자, 이런 거 시나리오가 계속 나왔는데 지금 이 상태라면은 이 상태가 그대로 이어진다면은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 이 유권자가 책임당원과 당심의 결이 거의 뭐 비슷하다고 하면은 지금 60% 넘게 나오죠. 60.2 하나는 64. 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경우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냥 컷오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결선 투표 없이 가버릴 수도 있다. 한동훈, 어대한,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그렇지만 변수는 아직 많이 남아있죠.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제가 다시 한번 심층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왜 한동훈이 최상병 특검법이 필요하다. 자, 앞부분만 딱 보면 그겁니다. 최상병 특검법 필요하다고 했어.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자락을 깔기 위한 민주당의 업무인데 이걸 한동훈이 찬성을 했어. 그러면은 한동훈은 정말 반윤이네.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 상당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지지를 이렇게 보인 것처럼 이제 두 가지 일단 여론조사지만은 그건 출마 선언하고 나서 첫 여론조사, 두 번째 여론조사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지지를 보인 것은 뭔가 최상병 특검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속뜻이 정말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것이냐 아니냐 이걸 파악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잠시 후에 그 부분 다시 한번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도 나가야 되니까요. 이 아시아투데이 지면 심층 분석 일단 진도 나가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투데이 두 번째 소개해 드릴 기사 이것도 오늘 하루 종일 관심이었습니다. 자, 제목 원희룡 끌어안은 홍준표 한동훈과 만남 내가 거절했어. 오지 말라고 했어. 자, 경상도 사나이 홍준표 원희룡 끌어안고 대구시청으로 원희룡 찾아갔습니다. 원희룡
후보가 홍준표 찾아갔는데 홍준표 딱 원장가 잘 왔어. 그걸 저렇게 끌어안습니다. 끌어안고 이 한동훈은 온다는 거 내가 오지 말라고 했어.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온다는 거 오지 말라고 했어. 대구시청에서 원장관과 어제입니다. 차담을 나눴는데 한동훈이 만나러 오겠다는 걸 거절했어. 여러 사람을 통해 나한테 막 만나자고 연락이 왔지만 한동훈이 안 만났다. 내가 만날 이유가 없다. 자, 지금 이 한동훈이 등장하고 나서 홍준표 시장은 계속 한동훈을 막 공격을 하죠. 심지어 문재인의 사냥개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배신했다. 그러다가 한 번씩 이제 한동훈 그 후보가 반격도 하고 했는데 찾아간다. 저거 홍준표 지금 다 찾아갑니다. 나경원도 찾아갔고 뭐 윤상현, 원희룡 다 찾아갑니다. 그 이제 4명 중에서 이 한동훈도 찾아가겠다고 2번이나 이야기했는데 퇴짜나 그렇죠. 자, 원 장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희룡 후보에게 홍준표 당을 오래 지키고 당을 아는 사람이 대표가 돼야 한다. 정치 경력도 있고 야당에 대해서도 아는 사람이 돼야 한다. 원희룡을 안아주면서 그런 점에서 원장관 출마 고맙게 생각해. 원희룡 하답합니다. 선배님은 1996년 정치에 입문해 국회의원과 당대표를 거치셨다. 그래서 당대표 선거를 코치 받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 2번이나 한동훈이 오려고 하는 걸 못 오게 했어. 이것을 이제 기자들이 또 한동훈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가려고 했는데 2번이나 퇴짜 맞았다면서요. 그러니까는 뭐 만나기 싫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또 이러고 지나갔죠. 자, 여기서 문제 하나. 왜 지금 선거 초반인데 나경원, 윤상현, 원희룡 계속 홍준표를 찾아갈까요? 또 홍준표뿐이 아닙니다. 경북지사 이철우 지사도 찾아가서 막 만납니다. 또 지금 이런 말도 들립니다. 한동훈이 이철우 지사에게도 속도 말로 벤치를 맞았다. 뭐 만나기로 했는데 뭐 불발됐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좀 더 확인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자, 왜 그럴까? 이유가 있죠. 지금 이 책임당원이 80%죠. 압도적으로 그 결정을 어쨌든 당대표를 좌우를 하죠. 그런데 책임당원이 80만 정도 되는데 전국의 분포를 보면은 자, TK가 전체의 22%입니다. TK 그러니까 대구 경북 인구는 한 5천만 중에서 한 500만 정도, 그러니까 대략 10% 정도 되는데 22%가 TK에 있습니다. 책임당원. 그 다음에 PK, 부울경, 여기에 19%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남이 41%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은 쪽이 수도권인데 수도권에 37%가 있습니다. 근데 수도권이라고 하면은 서울, 인천, 경기 이거 인구 다 합하면은 아마 3천만 넘을걸요. 안 되나요? 어쨌든 그 정도 엄청난 숫자인데 거기에 37%. 그러니까 세 개 합해서 37%. TK 22%. 그리고 TK와 PK, 특히 TK는 PK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 제가 수도권에 37%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대략 추정되는 수치가 이 37% 수도권에 있는 책임당원 중에서 절반가량은 출향면이다. 영남 출향면이다. 자, 그러면은 더 비율이 확 올라가죠. 이른바 영남 표심이, 책임당원 표심이. 그리고 이 투표율이 높습니다. 영남의 책임당원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투표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렇게 중요한데
당 대표 경선에 TK가 단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 수도권이죠. 한동훈, 뭐 지역구는 없지만은 뭐 그 서울 사람이죠. 뭐 고향은 저쪽 강원도라고 하지만은 아주 어릴 때 고향은, 그러니까 아버지 고향은 춘천고등학교 나왔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 원희룡, 제주 출신이고 제주에서 도지사도 했지만 서울에서 국회의원 생활을 했죠. 양천, 그리고 이번에는 인천 계양을에 출마를 했죠. 서울이죠. 나경원, 동작, 서울 토박이, 윤상현, 인천, 수도권. 지금까지처럼 당 대표 경선이나 이런데 영남 출신이 안 나온 것도 상당히 오랜만에 모처럼 이게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본인들이 이 최대의 주주격이죠. TK는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고 PK는 보수의 텃밭,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영남 국회의원이 지금 전체 지역구 의원 90명 중에서 59명입니다. 거의 60명입니다. 90 중에 60, 3분의 2가 영남의 국회의원들입니다. 지역구. 그런데 거기서 단 한 명의 대표도 나오지 않았다. 출마 안 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때 총선할 때 그때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영남 뒷전론을 이야기를 했죠. 영남 세력은 이제 좀 뒷전으로 물러가 있으라. 그리고 영남 배제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총선이 끝나고 영남에서 압승을 거뒀는데, 부산도 민주당 전재수 한 명 빼고 다 국민의힘 됐죠. 압승을 거뒀는데 이 사람들이 전면에 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위원 중에서도 지금 이 영남 출신이 김재원 전 의원, 전 최고위원 출마를 했는데 오늘 컷오프 됐습니다. 컷오프. 저번에 5.18 관련 정강훈 목사 행사장에 나와서 뭐 발언한 것들, 뭐 이런 것이 또 문제가 됐다고 컷오프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남 출신들이 그 많은 국회의원들, 또 원외 인사들 중에서 이번에 당 지도부 경선에 나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죠. 왜 그럴까? 이게 정말 좀 무기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들이 이 TK의 심장이다, 텃밭이다, 이렇게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탄핵 위기 국면에 몰리고 막 이런 상황이라면은 본인들이 앞장서가지고 내가 맡겠다 하고 나서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지금 하나도 없는 겁니다. 물론 뭐 그동안 많이 했던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뭐 윤재옥 뭐 원내대표도 했고, 주호영 그때 비대위원장도 했고, 그러니까 조영 의원은 오늘 또 국회 부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6선인데. 예, 그렇지만 부산에도 있죠. 그 당대표 했던 김기현 이런 사람들 있지만은 그래도 너무 전면에 나서는 사람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 원내대표는 대구의 추경호 원내대표인데, 그때 이 7개 상임위원회 다 갖고 복귀를 하면서 원내대표직의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 다시 추대 형식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은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당대표 최고위원회 단 한 명도 없다. 그러니까 영남이 무주공산이 됐다. 41%의 책임당원이 있는 지역이 무주공산이 됐다. 그래서 홍준표도 찾아가고 이철호도 찾아가고 하는데, 그렇다고 과연 홍준표를 찾아가서 홍준표가 지지선언을 한다고 해서 그게 어느 정도 속된 말로 약발이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 있네요. 한동훈 국회의원 행안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아니 홍준표 시장 본인이 만나기 싫다고 하시면 뵙기 어렵지 않겠나? 자,
아시아투데이 세 번째 소개해드릴 기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당권 관련 얘기입니다. 자, 나경원, 너무 나경원 다루지 않았죠. 나경원, 원희룡과 연대론에 아직 얘기하긴 이르다. 아직 얘기하긴 이르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나경원 의원. 자, 나경원과 원희룡, 제가 잠시 후에 아주 특수한 관계가 하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경선에 출마한 나경원, 원희룡과 친윤계에서 제기되는 나경원, 원희룡 후보 연대론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기엔 이르다. 자, 아직 이르다. 결선 투표에서는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죠. 홍준표 대구시장을 원희룡이 만난 자리에서 단일화 이야기가 나섰습니다. 그 가능성을 열어뒀는데 여기에 의견을 물으니까 아직은 이르다. 아직 뭐 지금 각자가 달려갈 때죠. 각자 달려가다가 나중에 결선 투표 가면은 단일화를 할 수가 있겠죠. 지금 벌써부터 그렇게는 이야기 안 합니다. 나경원, 선거가 이제 시작됐는데 단일화 얘기를 왜 하느냐 그런 생각을 했다. 지금 당을 수술해야 하는데 사심이 앞서면 요새 이재명 대표 사당화 비판이 나오듯 우리 당도 사당화 할 수 있다. 이 우려를 나타냈다. 자, 이 나경원, 원희룡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실 겁니다. 나경원, 원희룡 두 사람이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동창이죠.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동창. 근데 나경원, 원희룡 뿐이 아니고 조혜진 의원도 같이 전 의원이죠. 동기동창이고 조국도 같은 동기동창입니다. 근데 이 나경원, 원희룡 두 사람은 사법고시도 동기입니다. 사법고시도 동기고 서울대 법대가 그때 240명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 60명씩 반을 이제 나눴는데 그때 또 같은 반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둘이 친구 사이죠. 친구 사이인데 2010년 14년 전에 2010년 서울시장 후보 경선 때 그때가 한나라당 시절일 텐데 그때 서울시장 후보에 유력한 세 사람이 나왔는데 누구냐 하면은 오세훈, 그 다음에 나경원, 원희룡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지금하고 상황이 좀 비슷합니다. 그때 오세훈이 압도적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이제 후보 경선을 하는 과정에서 그때 상대방은 한명숙, 민주당 한명숙이 나왔을 텐데 앞서 나가니까 그 2위, 3위 주자인 나경원과 원희룡이 둘이 친구기도 하죠. 그때 후보 단일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원 연합군, 나경원, 원희룡, 나원 연대 해서 후보 단일화를 했습니다. 후보 단일화를 해서 여론조사도 하고 했는데 결국 나경원이 단일 후보가 됐죠. 그리고 오세훈과 경선을 했는데 결국은 졌습니다. 지금 상황과 보면은 한동훈이 이제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니까 2위, 3위, 뭐 누가 2위고 누가 3위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2위, 3위인 두 사람이 다시 나원 연합군을 형성을 하는 격이 된 거죠. 한동훈이 앞서가니까. 그때는 오세훈이 앞서가니까 나원 그렇게 됐습니다. 상황이 좀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두 사람이 연합을 했어도 오세훈을 이기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모르죠. 연합을 하면은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이제 앞으로 전개될 한 달 가까운 기간 남았는데 23일입니다. 7월 23일 그때 전당대회에서 이 결판이 나겠죠. 자, 지면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고 이슈 집중 해부 말씀드린 대로 당권 주자 중 문의조 심판 적임자는 누군가. 자, 일단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조금 전에 한동훈이
이 최상병 특검법을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층 64.7% 압도적인 지지를 여전히 받고 있다. 왜 그럴까? 자, 저 분석입니다. 물론 뭐 이게 객관적으로 이게 뭐 데이터로 왜 이랬다 딱딱 떨어지는 건 없지만 제 분석입니다. 뭐냐면 처음에는 이 한동훈이 최상병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만 딱 가지고 처음에 쫙 퍼졌죠. 그때 배신자부터 시작해서 뭐 한동훈은 좌파다 뭐 별 이야기가 다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한동훈의 말을 곱씹어 보면은 본인도 계속 그 이야기를 지금 방송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제 해석에 의하면은 이것은 최상병 특검 안 하는 방법입니다. 안 하는 방법입니다. 한동훈도 그렇게 하는 것이 윤 대통령도 구하고 국민의힘도 구하는 길이라고 했죠. 무작정, 물론 안 하는 게 맞죠. 이게 특검 자락을 깔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계속 21대 국회 마지막 그 법안으로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를 해서 1차에서 통과시켰다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 다음에 2차에서 다시 투표해서 부결시키고 폐기하고 그 법안을 22대 국회 들어오자마자 또 가져와 가지고 또 이제 발의를 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또 투표를 할 거고 그러면은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거고 또 재투표하고 이 끝이 없는 거죠. 끝이 없이 대통령은 계속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는 이런 부담을 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의 말은 그거죠. 이 특검법 중에서 민주당 법안은 독소 조항이 있다. 독소 조항이 있는 것이 이 특검 두 사람을 추천을 하는 게 결국은 민주당, 조국당이 하나씩 추천해서 대통령에게 올리면은 대통령이 그 중에 한 명을 선택을 해야 된다. 이거 선택하나, 저거 선택하나, 분명히 무슨 뭐 민변 활동을 하는 그 좌파 변호사를 추천하겠죠. 그런데 딱 이걸 지적을 한 겁니다. 이게 독소 조항인데 그러지 말고 한동훈이 지적을 한 거죠. 그러지 말고 제3자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가령 예를 들어서 그때 BBK, 이명박 BBK 이 특검을 추천했던 대법원장 이런 쪽에서 추천을 하자. 이거 민주당 안 받아들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것 때문에 우왕좌왕하고 자중질환이 일어났습니다. 이거 받아들여야 된다, 말아야 된다. 아니야, 저걸 어떻게 받아들여? 벌써 민주당은 우왕좌왕합니다. 그러면 이건 못 받아들이죠. 그리고 그 특검법은 민주당이 지금 발의를 한 조국혁신당하고 조국당, 뭐 혁신은 무슨 혁신 아무것도 안 하죠. 그냥 세비만 청내고 있는데 그 두 당이 발의를 한 그 법안이 아닙니다. 그 법안에서 특별검사 추천 자격만 바꾸자 이게 아니고 국민의힘이 발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발의를 하겠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법안을 발의를 하면은 그 특검 추천권만 바꿀까요? 다른 부분도 민주당과는 다르게 하겠죠. 특검의 활동 기간이라든지 특검의 인원이라든지 특검의 수사 범위라든지 다 따로 국민의힘이 따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걸 독자적으로 통과시킬 힘이 없죠.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반대를 하면은 민주당은 당연히 반대하겠죠. 국민의힘 안을 가지고 자기들은 다 목적이 있어서 좌파 특검을 내세워서 막 뭔가 직권남용 꼬투리를 찾아내가지고 자락을 깔려고 하는데 탄핵 자락을 깔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결과적으로는 안 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안 되는 쪽. 민주당도 이렇게 하면은 아니 대안을 제시를 했는데 그걸 완전히 무시하고 아니야 그건 오래 안 받아. 그리고 자기들끼리 그대로 가면은 여론의 역풍을 맞겠죠. 민심이 아니 저런 안도 있는데 왜 그걸 절충을 안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야. 특검 하던 목적이 진상규명이라며 진상규명이면은 국민의힘에서 하는 그 제3자가 특검을 맡는 게 맞는 거지.
정치적 목적이 없다면 이런 여론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 이번에 특검법을 발의를 하면은 이제 이 한동훈 후보가 이것을 제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이 지금 특검법 발의한 거 그걸 그대로 이제 추진을 하면은 일단 1차에서 가결이 되겠죠. 민주당이 다수니까. 근데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행사하죠. 그러면은 재투표에서 108명 중에서 8명이 이탈을 하면은 통과돼 버립니다. 근데 8명, 이게 무기명이라서 이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안철수나 뭐 김재섭이나 몇 사람은 이미 찬성하겠다고 뭐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국민의힘 차원에서 새로운 발의를 하자. 우리가 발의하자.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이탈자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처음에는 한동훈이 최상병 특검법을 던졌을 때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지만 점차 이제 한동훈이 라디오나 TV 나가서 계속 언론 신문과도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뭐 패널들도 우파 패널들도 이것을 임의를 이제 아니까는 그것을 좀 확산을 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이 역풍일까 이런 것이 거의 없는 그런 상태가 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 외에 이 한동훈 후보가 비윤이냐 반윤이냐 뭐 이런 이야기들은 여전히 지금 논쟁거리가 계속되고 있고 아마 이런 저처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 모든 우리 우파 유튜브 채널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사안인데 그 논란은 뭐 뜨겁게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가닥이 잡히고 나면은 그 너무 후유증을 남길 만큼 그 계속돼서는 안 되겠죠. 그것보다는 오히려 제가 이 썸네일에 말씀드렸고 제가 오늘 시청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린 이재명 감옥 쳐넣기 경쟁 여기에 좀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죠. 누가 당대표가 되면은 이재명을 감옥에 쳐넣을까? 제 감옥 쳐넣기라는 말은 이 원희룡 후보가 한 말입니다. 원희룡 후보가 그 구미 당협 간담회에 가가지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원희룡 국민들도 그렇고 우리 당원들도 그렇고 왜 그 범죄 혐의가 많은 이재명을 감옥에 쳐넣지 못하느냐고 말씀들이 많으시다. 내가 당 대표가 되면은 그것을 앞장서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물론 이 당 대표가 검찰, 법원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할 수는 있겠죠. 아니 이 감옥에 쳐넣지 못하는 것 답답해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가령 뭐 7개 사건에서 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제1야당 대표. 왜 이 제1야당 대표가 구속영장도 기각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추가 구속영장 치지도 않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저렇게 백조에 할보를 하도록 놔두는가 뭐 이런 그 분위기를 계속 조성하는 역할을 할 수 있죠. 저 이야기를 하니까는 감옥에 쳐넣다 이러니까는 이 민주당에서는 지금 발끈해서 대변인들이 릴레이로 돌아가면서 막 한동훈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뭐 한동훈 그래도 뭐 꿋꿋합니다. 일단 겉으로는 그럼 당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막 그렇게 말한 건데 뭘 그걸 문제 삼어 이렇게 하는데 자 흥미로운 것은 이재명을 감옥에 쳐넣는 문제를 가지고 원희룡 후보가 한동훈 후보에게 슬쩍 발을 걸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언론 인터뷰 채널A 인터뷰입니다. 채널A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대선 끝난 지 2년 넘었는데 이재명 대표를 감옥에 못 넣어서 답답하다.
이런 말을 하셨습니까? 원희룡. 그게 당원들의 가장 지금 속에 있는 진실입니다. 저도 본인 검사 출신입니다. 원희룡도. 저도 사법부가 도대체 왜 있는지. 왜냐하면은 박근혜 탄핵할 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가장 먼저 탄핵에서 박근혜를 감옥에 넣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서 대선 주자가 됐다. 그때 이재명이 그런 말을 했죠. 박근혜 빨리 탄핵해서 감옥에 넣어야 된다. 그러면서 떴습니다. 그렇게 막 했을 때 그때는 검찰이 총알같이 수사하고 국회에서 막 탄핵해가지고 정말 정권을 임기를 단축시키면서 끝내놨는데 지금은 그때는 박근혜 그렇게 총알같이 탄핵하고 수사하고 뭐 재판하고 하더니 지금은 이재명이 있는데 이재명이 대통령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있고 야당 대표라는 사람이 그런데 지금은 법원이 있는 건지 검찰이 있는 건지 답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원희룡. 그리고 묘한 말을 합니다. 뭐냐? 채널의 진행자가 그건 이재명 전 대표를 비판을 한 겁니까? 아니면 2년 동안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후보를 겨냥을 한 겁니까? 우리 PD님 굉장히 빠르시네요. 제가 가져와서 읽고 있는데 찾아가지고 저기 지금 화면에 띄웠습니다. 그러니까 원희룡 답변. 법무부 장관도 국무위원이죠. 지난번에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에 와서 그렇게 역설을 했지 않습니까? 재청구까지 하면서 법무부의 일반적인 검찰 지휘와 지금 검찰총장 아마 여기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사 추천으로 된 걸로 그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책임은 같이 져야 되는 거죠. 민감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국정운영 초반부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 어쩌면 그게 가장 큰 이유인지도 모릅니다.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원동력은 공정과 정의, 상식, 법치 이런 거였죠. 그걸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신적폐청산입니다. 신적폐청산. 문재인 시절에 쌓아놨던 그 많은 적폐들, 울산시장 선거 부정 개입, 원전 경제성 조작,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우리 공무원 월북몰이, 통계 조작, 블랙리스트 엄청나게 많죠. 그것들을 좀 단죄를 해라. 그 다음에 대선 때부터 불거졌던 이재명 대장동 비리부터 법인카드 대선 때 계속 나왔죠. 그것도 좀 처벌을 해라. 그래서 신적폐청산하고 제대로 된 나라 좀 만들어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를 하라고 이원석 검찰총장, 특수통 검사, 수사 잘한다는 이원석 검찰총장을 초대 검찰총장으로 앉혔죠. 2년 임기. 그리고 법무부 장관에 한동훈을 전격적으로 앉혔습니다. 한동훈은 그때 이 검사장으로 자천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권교체가 됐는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장이 아니고 검찰총장도 뛰어넘었어. 법무부 장관을 시켰던 겁니다. 물론 법무부 장관이 이 신적폐청산에 앞장서는 데는 한계가 있죠. 검찰을 직접 수사를 지휘를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은 검찰총장을 통해서만은 지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 가지 수단이 있죠. 법무부 장관이. 예를 들어서 상설특검을 해서 지금 특검법 만드는 거 말고 상설특검을 하면은 이 법무부 장관이 특검을 임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수단이 있고 한데 어쨌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체제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가 않았죠. 그건 사실입니다. 책임을 따지기 전에 이제 나타나는 현상으로만 보면은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희룡이 지난번에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에 와서 그렇게 역설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영장이 이재명에게 청구가 됐을 때
구속영장 청구가 됐을 때 현역 국회의원이니까는 체포동의안이 2번 상정이 됐죠. 기억하시겠지만 2번 다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나가서 왜 이재명을 구속을 해야 되는지, 체포를 해야 되는지를 아주 인상 깊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 번은 방탄돼 버렸고 한 번은 유창훈이 기각을 시켜버렸죠. 자, 그러면 이제 그건 그렇다 치고 이원석은 왜 그러느냐. 이원석 검찰총장. 지금 하라는 신적폐 수사를 안 하는 것도 물론이러니와 하고 있는, 일선검사에서 하고 있는 문재인 수사 막아서고 전주지검에서 벌여주고 있는. 그 이제 법조계에서 소문이 그렇게 바다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희룡 후보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법조에서 소문이 워낙 바다하기 때문에 이원석이 제대로 안 한다. 그리고 이재명에 대한 영장 재청구 이번에 없이 그냥 기소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화영에 대해서 9년 6개월 중형이 떨어진 그 사건인데, 이거 공범격인데 왜 이원석을 그렇게 하지 않느냐. 양쪽 다 책임이 있다. 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아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사 추천으로 된 걸로 많이 알려져 있다. 이원석이. 한동훈이 인사 추천했다. 검찰총장에. 그러면 책임은 같이 져야 되는 거다. 자, 이런 식으로 내가 당대표가 되면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거, 내가 당대표가 되면은 이재명 감옥 쳐넣기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사실 이재명 감옥 쳐넣기의 원조는 한동훈이죠. 법무부 장관 때는 물론 그것을 뭐 실행을 어쨌든 결과적으로 못했지만은, 그걸 또 총선에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습니다. 뭐 총선에서도 졌기 때문에 뭐 지금은 빛이 많이 발했지만은 그 자체가 불필요했던 건 아니죠. 뭐냐면은 이 2조 심판론, 이재명 조국 심판론, 그 자체가 불필요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캐치프레이즈로 선거 구호로서 적절했느냐 안 했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한동훈은 계속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법사위에서 또 이재명을 방탄을 하려는 이 사람, 그 민주당 의원들과 계속 싸웠죠. 계속 싸워서 이겼죠. 그때 기억났을 겁니다. 뭐 법사위만 가면은 싸웠죠. 법사위에 박범계, 이수진, 김남국, 최강욱 뭐 이런 사람들이 막 그 벌떼처럼 달려들어도 다 물리치고 그 한 그런 그 또 있고, 비대위원장 되고 나서 가는 클럽 토론회에서도 지금 검찰공화국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오니까는, 지금 검찰공화국이면 이재명은 감옥에 가 있다. 백주대낮에 돌아다니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죠. 그래서 원희룡이 되든 뭐 한동훈이 되든 지금은 2조 심판론이 더 필요한 이유가 이 2조 이재명 조국 그리고 저 양산에 있는 문재인까지 심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는 거죠. 특검, 또 최근에는 또 입법청문회라는 걸 가져나와서 며칠 전에 법사위에서 정청래 그 난동을 부렸지 않습니까? 제복 입은 군인들을 퇴장을 시키고 뭐 어쩌고 하면서 그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번에 새로 당 대표가 되는 사람은 이 2조 심판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 사람들이 심판을 안 당하려고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심판을 해야 되는데, 자, 누가 더 심판하는데 적임자냐? 이걸 가지고 한동훈, 원희룡 두 사람 다 검사 출신이죠. 원희룡은 일찍 검사를 그만두고 정치권에 뛰어들었지만 검사 출신이죠. 보실 때도 누가 이것이 적임자일까? 그러니까 단순히 문 2조 심판뿐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 살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그것을 막을 책임자가 누군가? 이게 저는 이번 당대표 경선에서 선택할 그 변수라고 봅니다. 물론 나경원
윤상현 후보도 있죠. 나경원 윤상현 후보도 있고, 두 후보도 지금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그렇게 공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이 두 사람도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당장 이렇게 바쁘던 사람이 원희룡, 한동훈에게 제가 그 상황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이재명이 연임 나선 이유 시간이 다 돼가기 때문에 제가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재명이 왜 연임에 나설까? 진짜 이유는 뭘까? 자, 상당히 무리하면서 당원 당규도 막 고쳐가면서 연임에 나섰죠. 그래서 일단 2년 후에 있을 지방선거 공천권 확보, 그리고 방탄조끼 그대로 껴입고 있기. 당대표로 있으면은 아무래도 뭐 검찰에서 나오라고 그래도 나 지금 당무에 바빠. 국회가 안 열리고 있어도 나 더 당무 봐야 돼. 이러고 좀 미룰 수도 있고,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그 전에 그 영장 기각할 때, 유창훈 영장판사가 영장 기각할 때 기각 사유로 공당의 대표로서 항상 노출이 돼 있고 감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 그래서 기각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공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기각을 한다는 겁니다. 무슨 그런다고 증거인멸을 못합니까? 자기 신복 박찬대 보내가지고 이하영 부인 백정아 씨 만나게 해서 이하영 진술 번복하도록 만들고, 이거 다 증거인멸이죠. 공당의 대표 신분으로 그렇게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공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할 우려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한 판결을 내렸었죠. 근데 어쨌든 그 이상한 판결이 이재명에게는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공당의 대표인 민주당 대표직을 연임을 하려고 하는데 더 중요한 걸 제가 한번 포착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려고 할까? 지금 이재명의 첫 구형이 언제 나올까? 1심 선고가 언제 나올까? 4개의 재판 중에서 위정교사, 공직선거법, 구형은 7월 달에 다 나옵니다. 7월 달에 나오고 7월부터 8월 초까지 이 법정 휴정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8월이 끝나면은 휴정 기간이 8월 5일인가요? 6일인가? 그때 끝나면은 그때부터는 재판이 다시 진행이 되는데, 이재명의 1심이 8월 말 또 9일로 넘어갈지도 모르지만 8일 중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첫 1심이면 엄청난 거죠. 여태까지 이재명은 사법 얘기 했지만 실제로 몇 년 이게 없었습니다. 근데 7월 달에 구형 나오고 8월 달에 1심이 나옵니다. 2개나 나옵니다. 1심이. 8, 9월 달에. 그러면 이재명은 위험하겠죠. 당대표직에 나와 있으면 위험하겠죠. 당에서 막 손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에서. 앞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돼서 대통령 선거에도 못 나가는 대표 우리가 어떻게 같이 해?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본인이 딱 그 시점에 8월 18일 전당대회에 있으니까는 8월 18일에 빨리 당대표 다시 달아야 되겠다. 이래서 연임을 무리하게 하려고 한다. 그런 분석이 가능한 것이죠. 문재인 검사 10명에 포위됐다. 이 기사는 지금 제3자 뇌물죄입니다. 문재인이 이상직 이스타항공 전 회장과 같이 받고 있는 그 혐의는 제3자 뇌물죄. 뭐냐? 문다혜 가족 태국으로 이주하는데 타이스타젯을 통해서 2억 원 플러스 알파 문다에게 지불을 했다. 그게 혐의죠. 1억 원 이상 뇌물이면은 특가법입니다. 특가법은 10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한 거죠. 자, 이 수사를 전주지검에서 미루다가 작년 9월에 이창수 검사장이 부임을 해서 이 수사를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해서 그때 청와대 관계자들 줄줄이 다 소환하고 다 했는데, 문재인 턱 밑에서 수사가 딱 멈춘 상태에서 이 검사 인사가 있어가지고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왔죠. 그리고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이 다른 그 검사장이 메꿨는데 그 전주지검에서 박영진 검사장입니다. 그래서 박영진 검사장이 전주지검장이 되고 나서 이 박영진 그 검사장이 이원석 검찰총장과 가까운 사이다, 측근이다, 이런 말이 또 돌았습니다. 그래서 전주지검에서 그냥 수사를 하고 이걸 원래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려고 한다, 이런 말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게 결론은 그렇게 났습니다. 전주지검에서 그대로 이제 수사를 하기로 결론이 났는데, 문제는 자, 전주지검이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 이렇게 됐는데, 그 대신 전주지검의 형사 3부에서 이것을 수사를 해왔는데, 형사 3부장 한영규 형사 3부장을 필두로 해서 형사 3부 검사 10명 전원을 이 수사에 투입하겠다, 문재인 수사에 투입하겠다. 전주지검 입장에서는 우리가 수사를 하고 있던 건데, 아무리 우리 수사를 하던 위에 검찰 간부들 서울중앙지검으로 갔다고 해서 이 사건을 그대로 보내면은, 그러면 그 여기서 수사하던 검사들은 뭐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후에 어쨌든 이원석이 막았던 중앙지검으로 보내지 않는다. 근데 다만 우리가 수사를 확실히 하겠다 해서 형사 3부 검사 10명 전원 투입, 문재인 수사. 그러면 검사 10명이 투입돼서 아무 성과도 안 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사건 수사도 조만간 성과가 나온다. 아마 이번 여름 또 가을쯤 되면은 야권에 회오리 바람이 쓰나미가 몰아닥칠 것 같습니다. 이재명의 첫 번째 1심, 두 번째 1심 선고는 오고, 문재인 지금 전주지검에서 하는 수사는 거의 소환만 남아있는 단계입니다. 문재인 소환만. 그리고 9월달 되면은 새로운 검찰총장이 등판을 하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기고만장해서 검찰, 법원 전부 다 악마화하고 언론까지 애완견 취급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를 그렇게 기고만장할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관전 포인트가 될 부분들, 이재명 감옥 전학기 경쟁, 검사 10명에 포위된 문재인,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 한동훈 64.7% 어떻게 나왔을까, 이런 부분까지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선거권 현장 정치 라이브 방송 화요일 그리고 금요일, 주 2회는 같은데 목요일 금요일이 아니고 화요일 금요일로 바뀝니다. 이종건 실장이 HQ가 월요일 목요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일정을 서로 조정을 했습니다. 많이 양해 바라고 또 변함없는 응원 부탁드리면서 오늘 6월 27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한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